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우리는 어디서 개발을 해야 돼? 뭐 가지고 개발해야 돼? 어떤 환경에서 개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CPU는 어떤지, DBMS는 뭐고 또 어떤지, 미드레어, WAS는 뭐고 오픈소스가 뭔지 이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운영체제를 어떤 걸 써야 돼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운영체제가 하나만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영체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쓰게 있는 게 이제 MS 윈도우 쪽이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정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 스마트폰에. 그렇죠? 뭐 유닉스라는 것도 있고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화되어서 상용화된 것이 이제 MS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운영체를 운영해야 안정성이 있겠느냐. CPU는 어떤 거 속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개발했을 때 완벽하게 개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개발했을 때 다른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우리는 충분히 파악해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미들웨어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뭐 WAS의 고려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운영체제가 너무 폭넓고, 우리 네 번째 과목에서도 이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운영체제의 어떤 기본 개념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OS라고 그래요.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의 첫 번째 목표이기 전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운영체제는 바로 소프트웨어인데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뭐 게임, 워드 프로세스, 뭐 카톡 같은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여러분한테 게임을 하거나 워드를 하거나 어떤 출력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뭐다? 응용 소프트웨어다.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실제로 전면에 나타나서 보여지지 않으면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는 CPU라는 게 있겠죠? 맞습니까?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기라는 곳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기계가 바로 CPU예요. CPU,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것도 있겠죠? 메모리. 또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화면 모니터도 있겠죠? 또 파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CPU를 관리하는 걸 여러분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CPU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CPU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혹은 디스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다 관리적인 요소의 프로그램들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왜 관리를 하느냐?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CPU라든지 메모리는 무한히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CPU는 무한히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정해져 있고요. 또 메모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한히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인데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것은 바로
그 메모리 공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 뭐 워드 프로세스를 계산한다, 워드 프로세스를 작성한다, 또 복잡한 과학 수식 계산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파일을 압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복잡한 계산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CPU를 관리한다, 메모리를 관리한다, 디스크를 관리한다. 이것들이 다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얘는 뭘 해준다? 컴퓨터에 존재하는 자원. 영어로는 리소스라고 그래, 리소스. 그럼 컴퓨터의 자원은 뭐냐? 자원. 우리가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CPU도 자원이고요. 또 메모리도 자원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계, 부품 이런 것들도 다 자원이고, 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자원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뭔지는 알죠? 기계 자체를 말하는 거죠. 부품, 컴퓨터를 갖고 있는,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적인 부품을 말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PU예요. 한국말로는 중앙처리 장치라래. Central Process Unit,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 또 메모리도 있겠죠? 메모리. 그렇죠. 기계니까. 그 다음에 뭐 입출력 장치. IO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처리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뭐가 있을까요? 예, 키보드 이런 것들이,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죠. 입력 장치. 그 다음 아웃풋은 출력 장치가 되겠죠. 뭐 기타 주변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장치들.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관리하느냐? 이런 하드웨어 자원을. CPU는 하나밖에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2, 3개, 4개, 5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원, CPU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겠느냐. 이게 바로 운영체의 역할이고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메모리라는 건 뭐예요? 메모리. 자, 메모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CPU를 한국말로는 중앙처리 장치인데 영어로는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프로세서. 근데 요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같은데 끝에가 다르죠? 여기는 세, 여기는 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체제에서.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했을 때 게임도 바로 뭐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워드 프로세스를 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실행했다? 그것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로 CPU에서 처리된다는 얘기죠. 지금 운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뭐라 그래? 프로세스라 그래.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를 뭐라 그런다? 프로세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자원을 관리한다. 누가? 바로 운영체제가 관리한다. 왜? 하드웨어적인 부분 CPU라든지 바로 메모리라든지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임이나 워드 이런 것들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CPU 말고 메모리 말고 바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것도 관리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하드웨어만 관리한다. 틀린 말이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다. 아니죠.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 하드웨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는 바로 이 CPU하고 메모리가 가장 핵심이죠. 출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출제 대상. 또 입출력 장치도 주변 장치도 가끔씩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운영체제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CPU와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고 입출력 장치와 이거는 주변 장치 같은 것들은 필요한 내용들만 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자원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바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죠.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는 누구나 다 쓰는 기기가 됐습니다.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안 되겠지만 이제 대부분 다 사용을 하죠. 근데 몇 년,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 분야인 사람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기였죠. 그렇죠? 그때는 뭐 컴퓨터라는 것은 입력하는 것도 지금처럼 키보드가 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운영체제가 너무 쓰기 편하게 되어 있죠. 마우스나 아니면 화면에다가 손가락으로 우리가 툭툭 치면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지식이 없어도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어린애들이 굉장히 잘하죠. 2, 3살짜리가. 옛날엔 그렇게 못했거든요. 키보드로 목령을 입력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키보드에 명령 입력하는 형태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컴퓨터는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컴퓨터는 바로 운영체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쓰기 편하게 계속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인터페이스란 말은 컴퓨터와 여러분 간의 인터페이스, 연결 형태를 갖고 있는 구조나 프로그램들, 이런 소프트웨어, 관계를 맺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초기, 운영체제 초기에는 어떻게 실행이 됐냐면 초기에는 롬이라는 곳에다가 운영체제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어요. 자, 컴퓨터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하자고요. 메모리. 기억 장치죠. 컴퓨터에 기억을 시키는 장치.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 메모리라는 공간에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라는 건 딱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롬이라고 하는 공간과 하나는 램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눠져요. 메모리는. 그래서 얘는 리드 온리 메모리다. 읽기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여기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이 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을 뿐더러 내용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큰 차이는 바로 전원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전원이 공급되든 안 되든 여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전원이 차단이 되면 여기 있는 내용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여러분이 왜 날아간다는 말을 해요, 가끔씩. 프로그램을 하든 원서 작성을 하든 날아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작업을 이루어지다가 전기를 끄기 전에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이걸 디스크 모양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C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이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고 전원이 차단이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날아가거든요.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그렇게 사용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반대로 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요. 날아가 버린다.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어도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세탁기라고 하는 기계를 한번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를 딱 켜면 기본 세팅이 딱 떠 있잖아요. 뭔가 딱 떠 있잖아요. 끄면 또 켜면 또 있고. 그렇죠? 그거는 전기를 끼나 켜나 그 기본 세팅은 다 롬안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보면 메모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쯤은. 이걸 우리가 칩이라고 하는데 IC 칩이라고 그래요. IC 칩. 이런 메모리들을 롬과 램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메모리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롬이란 그런 형태로 사용한다면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펌웨어란 말을 써요. 펌웨어.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안에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데이터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 집어넣고 아무런 데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계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한 몸이 되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펌웨어라는 말을 써요. 대부분 펌웨어로 들어가는 것은 다 롬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컴퓨터도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러한 칩이 어떤 형태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 수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껐어요. 다시 켜면 동작하잖아요. 만약 이 롬이 없었다면, 롬이란 영역이 없었다면, 펌웨어라는 부분이 없었다면 절대 그 안에 그 스마트폰은 그렇게 켜지지 않습니다. 램이라는 건 어떤 램이에요? 램도 똑같은 구조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는 전기가 끄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작업 공간입니다. 얘는 작업 공간이야, 작업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여러분이 워드라는 작업이 있다고 봅니다. 워드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 혹은 게임이 있다고 하자고요. 게임이. 그럼 얘를 여러분이 바탕화면에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메모리로 올라가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상태를. 바로 프로세스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스라고 안 해요. 바로 이 램이라는 영역에 올려야만. 더블 클릭한다는 것은 메모리를 올린다는 얘기야. 올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겠지만 로드라는 말을 써요. 올라갑니다. 실행 중에 있잖아. 이걸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전기를 끄면 얘는 날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워드를 실행을 했어요. 워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을 했어요. 파일명을 주고 디스크에 수록을 해야 되는데 요 파일명은 a.hwp야 이런 파일명을 주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고 그냥 전기가 정전이 돼버린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갔어요. 이런 영역을 뭐라 그런다? 램 영역이라고 한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있고 얘도 메모리죠. 디스크도 저장이 되니까. 이거 저장 장치 아니라 한국말로는 그죠? 저장 장치라고 그러고 얘네들을 무슨 저장 장치라고 하냐면 주 저장 장치라. 주. 왜 주란 말 썼을까? 얘가 보조니까. 얘는 주 기억 장치, 얘는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죠.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건 저장 장치라고 하고 이 저장 장치가 컴퓨터 램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혹은 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주 기억 장치라고 해요. 특히 이 램이라는 것을 주 기억 장치라고 하고 이 디스크를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러면 이 주 기억 장치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이거든요. 머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 기억력.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어딘가 보관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노트 하듯이요. 노트. 그러니까 이 보조 기억 장치는 노트와 같은 의미예요.
자,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램의 영역에 있는 형태는 전원을 차단하면 사라지니까 그러기 전에 디스크에 보관해야 되는데 이건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컴퓨터 초기 운영 체제는 바로 처음에 롬에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롬에. 그러면 이 기억 장치는 작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어.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점 그 요구사항은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 늘어나는 기능들을 이 롬 안에 다 수용할 수가 없다 해서 롬 안에 집어넣지 않고 현재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현재 램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램.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다. 여기.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실제로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죠. 디스크에. 그럼 처음에 전원을 켜면 이 디스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올라와서 램에 들어와서 딱 장악을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러냐면 부팅한다 그래요. 부팅.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처음에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바로 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바로 이 램에다가 적재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끄면 당연히 운영체제는 사라지죠.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처음에 디스크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메모리로 올리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과정을 현재 램에다 올리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부트라는 말을 쓰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부트스트래핑 로더라는 말을 써요. 이 로더란 말은 뭘까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린다. 좀 더 가서는 나중에 메모리 있는 걸 CPU로 올린다. 상위로 올린다는 개념이 로더라 그래, 로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로더에 의해서 바로 운영체제가 램에 적재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떻게 된다? 전원을 켜면 바로 디스크에 가서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몽땅 올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쓸 것을 디스크에서 찾아서 바로 메모리에 올려서 나면 초기 화면이 뜨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부트 혹은 부팅 혹은 부트스트랩 로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부트스트랩 로더. 로더는 뭐다? 주기억 장치에서 아니죠.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프로그램을 올린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고. 할 수가 없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컴퓨터를 켜면 전원 몇 개 더 들어와? 그럼 이 짓을 하는 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짓을 하는 놈이. 자, 보세요. 이 롬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전원을 처음에 켜면 무슨 짓을 하냐면 포스트라는 작업을 수행해요. 포스트. 파워 오브 셀프 테스팅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가 처음에 운영이 될 때 마우스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키보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CPU가 붙어 기계적인 건 뭔가 있어야 되잖아. 뭐 한 떡 떨어져 있으면 삑삑 소리 나고 안 되게끔 해야지. 컴퓨터라는 건 기계잖아요. 기계적 어떤 부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첫 번째 수행을 합니다. 얘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롬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롬은 뭐라고? 컴퓨터의 전원이 메모리인데 전원을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이 안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기를 켜면 동작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포스팅이라는 걸 해요. 포스트.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바로 롬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롬 BIOS예요. 롬 바이오스. 롬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용어가 많이 나오고 복잡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롬 바이오스가 뭐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사실 뜯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만 알고 있으면 우리 시험은 충분한 겁니다. 자, 롬 바이오스라는 건 롬 안에 들어가 있는 베이직, 기초, 인풋, 아웃풋, 입력과 출력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작업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면 우리가 출력도 하고 모니터에서 출력도 하고 프린터 출력도 하고 키보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드는 거죠?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세탁기라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세탁기를 켰어요. 전원을 넣으면 뭔가 막 삑삑 소리하고 돌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작업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 기계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들을 우리는 바이오스,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즉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바로 부트 스트랩. 부트 스트랩 로더에 의해서 어디로 간다? 바로 디스크로 가서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상주시킨다. 이걸 우리가 부팅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롬과 램을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고 이거는 나중에 전산기 구조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일단 롬은 뭐가 돼야 전원을 차단하든 안 하든 그 안에 내용은 그대로 기억되어 있다. 여기는 전원 차단만 언제든지 사라지는 메모리를 우리는 램이라고 한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 롬 안에 운영체제를 집어넣는데 너무 좁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정도 안 되고 하니까 램에 집어넣도록 하자. 그러면 융통성도 생기고 너무 할 일들이 많고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서 디스크에다가 운영체제를 만들고 전원을 키면 그걸 올려서 수행할 수 있도록. 끄면 또 사라지고 키면 또 부팅하고. 그죠? 그러나 그거 말고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반드시 컴퓨터에 운영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존재들. 1번 바로 포스트, 자기 테스트. 두 번째 아주 기초적인 키보드에서 한 문자를 입력을 받아들이거나 문자를 한 문자를 화면에 뿌리거나 출력을 하거나 전송을 하거나 이런 작업,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은 롬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그런데 조금은 수정할 수 있어요.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CMOS라고 하는 건데 요건 조금 이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이제 MS사에서 만든 윈도우즈죠. 반드시 S를 붙여야 운영체제예요. 윈도우는 창이고 윈도우죠. 창들, 페이지, 화면들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MS 윈도우가 가장 여러분한테 보편화되어 있고 유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리눅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대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MS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은 빌 게이츠가 만든 거죠. 유닉스나 리눅스는 요것을 이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이거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오픈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럴까요? 이 MS 윈도우가 프로그램이잖아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그렇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니까 뭔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그 만들어진 것을 몰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클로즈화 돼 있다. 돈은 많이 번다. 유닉스나 리눅스는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알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C 언어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오픈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MS 윈도우하고 유닉스. 여러분은 이제 이걸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초기 화면 윈도우가 뜨잖아요. 그게 바로 MS 윈도우고 운영체제 한 실제 예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의 체계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된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맞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을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나 I/O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아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악덕 병원장이죠.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5가지만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거, PC에 많이 있는 거. 유닉스, 처음에 운영체제는 유닉스가 나왔어요. 원래는 유닉스입니다. 처음 나온 모델이. 옛날에는 컴퓨터를 1대1로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를 말합니다. 198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라는 컴퓨터, 유닉스라는 운영체가 설치된 컴퓨터에다가 여기는 본체도 없어. 본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노트북은 잘 모르겠지만 본체라는 게 있어. 본체. 모니터가 있고 여기 있지 여기. 응? CD 집어넣고 그러는데 이걸 본체라 그래. 본체. 본체가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스마트 단말기라 그래. 단말기. 본체가 없고 모니터하고 그냥 키보드만 달려있는 거 있죠? 이거는 더미 단말기라 해. 더미 단말기라 해. 이거가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되다는 거죠. 80년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뭐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더미 단말기로 썼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이렇게 유닉스 컴퓨터에 접근해서 여러 사용자가 썼으니까 멀티 유저죠. 멀티.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난 거야?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빌 게이츠라는 젊은 친구가 지금 최고 1위에 가쁘지만 아니 컴퓨터를 꼭 저렇게 여러 사람이 써야 돼? 개인용으로 쓰면 안 돼? 개인용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웃었다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서 디스크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플로피 디스크라 그래. 플로피 디스크. 애칭으로는 디스켓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집어넣고 뺐다 하는 거 지금 거의 없지만 집어넣었다 뺐다. CD-롬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CD-롬은 딱딱하잖아. 이거는 팔락팔락한다서 디스켓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도스로 운영체제를 만들어. 디스크 D자. 어디서 만들었다? MS사에서 만든 MS-DOS라는 디스켓을 집어넣고 개인용으로 썼던 프로그램이 최초의 MS-DOS입니다. 이거는 싱글 유저예요. 싱글. 뭐야? 한 사람이 썼다고. 이거 여러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바로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인용 컴퓨터를 하던, 그래서 이제 알바로 요 유닉스 관련된 제품들을,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키고 막 그런 일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장난감처럼 생각한 거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회사 업무나 규모가 큰 어떤 집단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개인용으로 써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만든 게 MS-DOS고 이것이 발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MS 윈도우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MS는 1대1 개인용 컴퓨터 위주로 이제 멀티 형태의 규모 형태로 지원을 하고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이거였던 거죠. 멀티 형태였습니다. 멀티 형태. 그래서 이제 MS 윈도우는 상당히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서비스 지원이 가장 좋아요.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서비스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강히 지원해 준다는 얘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제품군도 막 지원해주고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공을 하죠. 그에 비해서 이제 유닉스는 그렇지 않고 요거를 이제 흉내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리눅스예요. 리눅스. 얘는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유닉스 프로그램이 공개해버렸어요. 소스를. 시연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에 여러 가지 기타 번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무료로 소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소스를 보고 다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니라 이 MSF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해요. 클로즈 소스, 오픈 소스 혹은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돈을 받겠다. 대신에 서비스 잘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유닉스나 리눅스는 대형 시스템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소스를 공개했고 이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상용화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오픈 소스고 클로즈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iOS, 맥킨토시, 저기죠. 아이폰. 자, 그래서 윈도우즈를 보면 중소규모. 왜 중소규모로 왔다는 거야? 개인용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대형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개인용 PC, 태블릿 들고 다니는 거. 요만한 손에 딱 들고 다니는 PC. 엠베드 시스템. 엠베드라는 것은 제어, 냉장고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냉장고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 아니야. 세탁기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보통 엠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내재형이라고 그래요. 내재형. 그런 형태에서 이제 가끔씩 사용을 한다. 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윈도우 기반 시스템이 장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 서비스는 가장 좋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형태에서 쓴다. 특징입니다. 대용량이죠. 대용량. 여러 사람이 쓰는 거고 안정적인 서버, NSA, 워크스테이션, NAS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 장치 C 드라이브가 있죠. 그런 거를 보통 DAS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DAS. 다이렉트라는 걸 쓰는 거고 N이라는 건 네트워크 스토리지라는 얘기인데 이건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내 저장 장치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있다면 내 컴퓨터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따로 저장 장치를 인터넷 상태를 저장 장치를 대용량을 저장해 놓고 쓰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쓰는 거를 우리는 NAS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또 배웁니다. 내가 옆에다 갖고 사용하는 거. 대용량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옆에서 로컬로 사용하는 것을 DAS라고 그래요. DAS.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건 컴퓨터를 말하는데 어떤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용 PC라고 하진 않고 서버라고도 하지 않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고 사람이 붙어서 쓰는 게 아니고 서버급으로 쓰는다. 그러나 사람이 가끔씩 붙어서 쓰는 그런 스테이션, 컴퓨터를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다. 신라에 쓰는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유닉스 기반 시스템이 선호되고 있다. 오류도 없고 안정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눅스는 중대 규모예요. 이것도 역시 서버급으로 쓰는 거고 리눅스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수용비가 가장 적게 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체제가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 공짜로 살 수 있어. 공짜로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iOS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는 아이폰에 쓰는 운영체제를 맞죠? 아이폰, 안드로이드 당연히 갤럭시 폰 쪽에 사용하는 i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종류가 대강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고려사항이라 그랬죠. 신뢰도, 성능, 기술주기, 주변기기, 구축비용.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운영체제를 신경 써야 되잖아. 그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운영체제를 신경 안 쓰게 되면 운영체제와 안 맞을 때는 내가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회사 업무 프로그램이다. 저 회사에서 나한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른 운영체제에서 안 돌아가면 곤란하잖아. 그죠?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이건 안 돼. 내가 어플 하나 내가 깔았는데 이거는 아이폰에서는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안 돼. 이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게 맞죠. 첫 번째,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지, 고유의 장애 발생 기능성이 있는지, 아니 만약 운영체제가 새로 만든 운영체제라고 MS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유닉스 같은 게 아니면 어느 새로운 운영체가 있다고 합시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써왔던 MS 윈도우나 리눅스가 낫겠죠. 유닉스나 리눅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야 되는 게 맞잖아. 아,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화려한 면이 좀 많이 필요해. 그때는 MS 윈도우 쪽이 좋습니다. 속도라든지 대용량이라든지 빠른 처리, 뭐 서버급, 인터넷 서버급 이런 거를 하고 싶어? 그럼 유닉스 쪽이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고민해야죠. 신뢰도. 그다음에 성능. 여러 사람이 어느 정도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쓰는 그런 운영체제냐. 아니면 혼자 쓰는 거냐.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한 사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 많은 사람이 붙어서 쓰는. 아니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떤 A라는 회사의 5, 6명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고려돼야죠. 아, 이 운영체제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쓰면 유닉스가 좋겠다. 아, 요런 몇 명밖에 안 쓰면 MS 윈도우즈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겠다. 맞죠? 기술 지원. 아니, 운영체, 내가 프로그램을 전혀 개발한 거 이상이 없는데 운영체제가 문제가 생겨서 안 돼. 아, 이건 지원 안 해준대. 아, 이거 어떡하지? 지원 안 해줘. 그러면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의 지원이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 운영체제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고급 밴더들의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 있는지. 밴드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여러 가지 제품,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해주는 유통업체죠. 해주면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도 되고, 밴드도 되고,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MS 작품, 윈도우즈, 아니면 유닉스를 만든 회사,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형태, 제공,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 주변 기기. 소프트웨어가 주변 기기라는 건 뭐냐면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프린터 뭐 여러 가지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들을 말하는데 이 장비들이 어떤 운영체제는 접속이 안 돼. 인지가 안 돼. 그런 경우 있죠.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치도 다 인식돼서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린트를 사잖아. 그럼 프린트를 컴퓨터에 꽂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프린트를 인식할 수 있게끔. 근데 소프트웨어 설치도 안 되고 자동으로 인식이 안 되면 이 주변 기기인 프린터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프린터를 반드시 연결해야 돼. 안 돼. 고민해야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구축 비용, 돈이 얼마큼 드느냐. 이 운영체제 하에서 돈이 얼마큼 드느냐. 비용 어쩔 수 없죠. TCO, 토탈 코스트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컴퓨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과 전체적인 어떤 금액이 토탈 냈을 때 그 비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그러면 리눅스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 분석 시 고려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5가지가 아니면 답이 되겠죠. 또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들어와서 또 답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운영체제 현황을 좀 보죠. 현황. 운영체제 현황. 자, 32비트 운영체제는 4기가 메모리까지는 액세스가 가능하고 64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4기가 메모리까지 액세스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32비트, 64비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 CPU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가닥을 주면 컴퓨터에 줄 수 있는 명령이 뭐예요? 0 아니면 1이지. 0 아니면 1이잖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가닥밖에 안 주면. 전기 끄고 켜고 밖에 안 되지. 만약에 2개면 어떻게 될까요? 2개면
0, 0, 0, 0, 1, 1, 0, 1, 1에서 네 가지 명령을 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고, 여긴 두 개고. 만약에 세 개면 어떻게 될까? 0, 0, 0, 0, 0, 1, 0, 1, 0, 그 다음에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잖아. 많은 명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명령이 왜 이렇게? 세 가닥이니까 2의 3승. 요 두 가닥이니까 2의 2승. 한 가닥이니까 2의 1승. 여기 몇 개? 8개. 쭉 해서 2의 10승이면 어떻게 될까요? 1024개 명령을 줄 수 있어요. 2의 1024개가 엄청 많죠. 32개란 얘기야. 32비트라는 거는 CPU에 연결되어 있는 버스 데이터와 연결된 선과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비트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에 퍼갈 수 있는 양도 32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비트. 그러니까 데이터로 전달하는 것도 요거는 3비트로 보내는 거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비트도 8비트다. 아, 8비트가 아니고 3비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문자 A 하나가 7비트거든요. 그러니까 CPU에다가 7비트를 연결하면 그리고 얘가 인식하는 게 A라는 문자를 겨우 인식을 해요. 7개의 비트를 연결해야 겨우 A라는 거 한 번에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32비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2비트로 굳이 이걸 8로 한번 나눠보고 계산하기 편하게 8로 해보면 32에다가 8 48이 32잖아. 네 문자를 처리할 수 있고 네 문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니 그만큼 4배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2비트인데 64비트가 있어? 엄청난 용량이죠. 그러니까 64비트와 32비트는 이제 대용량과 소용량으로 일단 구분하는 경계점인데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용량이 4기가다. 32비트 머신은. 그 이상은 4 이상은 바로 16비트 운영체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CPU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고 이런 CPU를 64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CPU를 운영할 수 있는 걸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CISC 설계 방식으로 정된 인텔의 아키텍처 기반 칩을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윈도우나 리눅스 운영체제를 쓰는 거고 요거 그 다음에 RISC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쓴다. 그러니까 CISC는 명령어가 있겠죠. CPU에 주는 명령어. 그죠? 명령어.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만들겠지. 그 명령어 주는 방식이 CISC 방식이 있고 CRICS 방식. 이거는 극히 소프트웨어적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명령어가 무수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명령어를 CPU한테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형식을 갖출 때 그 형식을 이랬다 저랬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느려. 소프트웨어적이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는 명령이 제한되어 있어. 단순하다고. 하드웨어적인 거 굉장히 빨라. 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파트에 가시면 CPU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CPU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때 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은 어떤 거다? 이거는 윈도우즈나 리눅스에서 보통 많이 쓰고 이런 기종은 유닉스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설명을 했을 때 틀린 걸 물어보겠죠. HP 인텔사가
협력해서 만든 IA64라는 거는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 다음에 RISC 설계 방식으로 적용된 ARM 칩은 또 새롭게 만든 CPU. 이거 칩이라고 그러죠, 칩? 이런 거 다 칩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iOS,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스마트폰, 이동형 기기, 단말기에 사용하는 그런 칩을 사용한다는 거죠.